성장 호르몬 무조건 맞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이것은 반드시 먼저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치료를 위한 영상 길라잡이. 안녕하세요, 닥터네비입니다. 여러분, 혹시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의 주제는 키 성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키는 외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전이라고 하죠.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아이의 최종 키를 예측하는 공식도 있어요. 아버지의 키와 어머니의 키를 더한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13cm를 더하거나 빼고 총합을 2로 나누면 아이의 최종 예측키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는데요. 바로 성장 호르몬 주사입니다. 이 주사는 비싸기도 하지만 매번 직접 놓아야 하고 아프기까지 해서 매우 번거롭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없다면 굉장히 안타깝겠죠? 성장 호르몬 무조건 맞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또래보다 키가 작아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오늘 설명드릴 이것은 반드시 먼저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뼈 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뼈 나이는 골 연령이라고도 부르는데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의 뼈가 대략적으로 몇 살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사실 우리가 건강한지 평가할 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 나이는 30대지만 심폐기능은 40대이다. 아이도 실제 나이와 다르게 발육 상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즉, 아이가 나이에 비해서 더 빨리 자라거나 더 느리게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나이와 뼈 나이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뼈 나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 실제 나이는 10살인데 뼈 나이가 12살인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성장이 실제 나이보다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키에 많이 근접했다는 거죠. 반대로 같은 10살인 아이가 있는데 뼈 나이가 8살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직도 더 클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키가 작은 아이가 있더라도 앞으로 더 키가 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뼈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기 전에 반드시 꼭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면 뼈 나이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성장판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두 명의 무릎 엑스레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두 사진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무릎뼈 사이로 이렇게 선이 보이잖아요.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 사진은 마치 두 개의 뼈가 나눠진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 사진은 하나의 뼈로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은 아이의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성장이 끝난 어른의 사진입니다. 이 사이에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의 이름이 바로 성장판입니다. 왼쪽 사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판이 열려있다에 해당하는 사진으로 볼 수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말 그대로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없이 닫혀있네요. 성장판이 닫힌 사진입니다. 성장판은 뼈를 만들어서 뼈가 자라나게 하는 공장에 비유하면 쉬워요. 이 공장이 아직 열려있고 일을 열심히 한다면 뼈가 계속 자라날 수 있지만 이 공장이 문을 닫았다면 뼈가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성장판이 닫혀버리면 뼈를 더 이상 만들어줄 곳이 없어서 키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럼 성장판은 우리 몸 어디에 있을까요? 성장판은 우리 몸에 자라나는 모든 뼈에 존재하는데 특히 우리 몸의 긴 뼈, 무릎이나 손목, 발목에서 아주 잘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 검사에서는 손목을 촬영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무릎과 다르게 손목에는 많은 작은 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무릎에서는 성장판이 열려있다, 닫혀있다 이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손목뼈에서는 이 작은 뼈들이 주는 정보가 아주 많거든요. 이 뼈들이 신기하게 나이에 따라서 자라는 속도가 아주 일정하다고 해요. 마치 이 뼈들이 이 나이엔 이렇게 자라야지 하고 규칙을 따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변화를 하나하나 다 점수로 매기고 그 점수들을 합산한 뒤 아이의 뼈 나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엄청 두꺼운 책을 펴놓고 일일이 비교하면서 계산해야 됐기 때문에 엄청 번거로웠어요. 또 주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AI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AI와 의사 선생님의 눈썰미가 합쳐진다면 더 정확하게 뼈 나이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 사진 찍어보신 분들 어느 쪽 손목 찍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보통 병원에서는 바로 이 왼쪽 손목을 많이 촬영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한쪽 손을 더 많이 사용하면 그쪽 뼈가 더 빨리 자라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그림을 많이 그릴 경우에는 오른쪽 뼈가 더 빨리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 나이가 더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덜 사용하는 쪽, 즉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왼쪽 손목을 많이 촬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반대로 왼손잡이라면 오른쪽 손목을 촬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뼈 나이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성장판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뼈 나이에 대한 예측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키와 아이의 데이터를 같이 입력하면 아이의 최종 키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성장 호르몬 치료가 필요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지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언제 치료를 시작할지도 결정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측기가 정확하지 않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너무 어릴 때입니다. 보통 7살 미만일 때는 아이가 아직도 자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측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키가 자라는 패턴이 아직 잘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성조숙증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뼈가 너무 빠른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예측기가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측기가 항상 100% 다 정확하지는 않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키 성장에 관련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우리 아이의 키가 현재 또래보다 작다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 우선 가까운 성장 클리닉에 내원하셔서 성장판을 분석하고 뼈 나이를 측정하는 것을 먼저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면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화 제목이 뭐였죠? 우리 아이 성장 호르몬 맞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것은 바로 뼈 나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치료를 위한 영상 길라잡이.